그 밑에 내가 용병을 갖다 놨어요. 사실 용병은 5턴에 딱 나갔다는 기준이면은 도즈모거를 보다 한 턴 먼저인데 1대1 교환값이죠. 그래서 용병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용기병 분쇄자랑 비교해도 얘는 6코스트 66이고 얘는 5코스트 76이면 이게 좋잖아. 근데 좀 용병 측에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있죠. 그 코스트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페널티가 엄청 크진 않고 그래도 없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은필성 기사단 기사랑 용병은 비교 불가라는 거지. 둘이 코스트가 같은데 은필성 기사단을 내고 나는 다음에 돌주먹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용병은 그게 안 되죠. 다음에 돌주먹은커녕 이쿠하수 내기도 힘들어. 그래서 은필성 기사단 기사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용병은 공채가 미쳤지만은 리스크가 약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움을 용병보다 아래에 두죠. 이거는 진짜 노움을 용병보다 위에 올리는 거는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둘이 다 최상급이라는 거는 내가 5코스트 이후 하수 충분히 많고 4코스트 하수 적은덱이다. 그럼 노움 집으면 되니까. 야, 허수아비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타를 조금 반영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라니까. 옛날에는 진짜 미친 사기였고 지금은 공격력 낮은 게 약간의 리스크. 그래서 굶주린 용아래. 근데 굶주린 용도 리스크가 있죠. 근데 거미전차까지는 리스크가 없어. 이 5장의 카드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카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리스크는 있어. 그 그러니까 노움으로 4턴에 1드로우를 봐도 내가 원하는 카드는 결국 용병 같은 카드거든요. 얘가 4코스트니까 아무리 빨리 떠도 4턴에 떴다는 건 얘가 주는 1드로우를 나는 돌주먹이나 은필성기사나 기사 같은 걸 뽑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은 얘를 4턴에 내고 그런 걸 찾지 말고 그냥 얘를 찾으면 되잖아, 애초에. 그쵸? 노움을 투자개발 용병 대신 집을 수가 없는 이유. 노움은 적어도 그 정도의 카드를 바라고 들어오라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이유는 4코스트의 좋은 공채가 아닙니다. 2사 공채면 4코스트 공채 아니죠. 상대는 설에 있는데 내가 노움으로 들어오 보겠다. 페이드 그냥 내줍니다. 그거 들어오 본 거 어차피 또 코스트 써서 내야 돼요. 그래서 노움 발명가는 역시 그냥 내 덱에 들어왔을 때 마냥 행복하지만은 용병보다 높게 쳐줄 수는 없다. 교환 효율상. 그러니까 노은 발명가도 코스트 비례 공채가 안 좋은 게 리스크로 보셔야 돼요. 저거 들어오니까 뭐 무조건 4장씩 찍겠다. 6장씩 내 덱에 넣겠다. 그러지 마시고. 예, 공채가 너무 약하죠. 아니, 돼지고리 성견자는 또 노음 위에 있기는 조금 그래 얘가. 왜냐면은 얘가 전투 함성으로 영웅 살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결국 요 목적은 영웅이 어쩌다가 죽을 수 있을 때 그 운 좋게 영웅 살리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옵션이고 메인은 내 딸피 하수 하나를 힐해줘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1드로 보겠죠. 그 3코스트 기본 공채입니다. 3-3이면은. 근데 문제는 내 딸피 하수가 있어야 되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프잖아. 만약에 내 하수가 딸피면은 이걸로 살려주겠다라는 거니까 얘가 3턴에 낼 거 없어서 그냥 3-3으로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배 기술장 비슷하죠. 그래서 얘 제일 잘 쓰인 경우는 결국 내 하수하는 살려주는 건데 그거가 확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몇 프로의 확률로 되죠.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 거지. 근데 노움은 얘를 내기만 하면 일단 1드로는 본 거잖아. 그래서 노움과 돼지고리 성견자에선 보통 노움을 짓고 물론 이렇게 한 칸밖에 차이 안 나는 거 아무튼 다 최상급의 카드라는 거잖아요. 같은 등급의 카드라는 거야. 그래서 마나 커브를 고려해야 되는 후반 픽에서는 내가 3코가 적다 그럼 그냥 성견자 집으시면 되고 그런 거예요. 그 센진 방패 대관 또 여기 있죠. 상대가 성견자 내고 내가 센진 되면은 센진이 찢어버리면 되는데 센진은 비슷한 사코스트 하수들에 비해서 공채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발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 분명히 방패 쳐져 있는데 내 영웅 피는 거의 30이고 내 다른 하수도 살릴 게 없으면은 도발이라고 써져 있던 안 써져 있던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 센진이 은근 자주 나가서 센진은 역시 돼지고리 성견자보다는 살짝 아래. 물론 센진을 더 위에 놔도 돼요. 얘네 둘은 되게 애매하긴 해. 아이나 밸류 프로그램에 내 정보를 넣고 싶다고?
나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머 역할이라서 방법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교도 지도자가 마지막에 여기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드로우가 투기장에서 중요하다는 이론은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은 그냥 틀렸어. 그거는 사기야. 그거는 무조건 사기고. 그러니까 내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드로우가 투기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이론이에요. 때문에 이교도는 여기 있는 거죠. 4코스트의 기본 공채가 아닙니다. 심지어 노움보다도 평균적으로 공채가 안 좋아요. 물론 더 좋게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노움은 공격력이 2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노움보다도 교환값이 안 좋고, 노움은 냈으면 일단 1드로우를 확정으로 보기 때문에 얘가 카드 먹튀짓을 한 건 없어. 1드로우를 이미 봤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죽었어도 공격력 2는 쓴 거고, 그러니까 체력 4나 공격력 2는 쓴 거죠. 그러니까 노움 발명가를 가령 화염포로 마법사가 잡았다. 그러면은 노움 낸 쪽이 이득입니다. 근데 서린이 그냥 잡았으면은 서린 쪽이 이득이죠. 카드 교환상으로. 근데 이교도는 일단 얘를 내고 적어도 하나가 죽어야 돼. 적어도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필드에 적어도 하나를 내놓은 상태야겠죠. 그래서 이교도 내 방송 보시면 이교도 쓸 때 하수 하나 있는 거를 그냥 죽이는 턴에 이교도가 있잖아. 그럼 반드시 내는 경우들이 있어. 지금 내야지 1 들어와도 본다. 지금 내야지 노음 발명가로 쓰인다. 단지 이교도 지도자의 장점은 if 무한 들어오죠. 노움은 얘를 낸다고 어떨 때는 전투 함성으로 막 3장씩 뽑고 그러지 않잖아. 그럼 재밌겠다. 어떨 땐 2장 뽑고 어떨 땐 3장 뽑고. 운빨 게임인데 어차피 그런 카드 없나? 근데 얘는 무조건 한 장만 뽑아요 일단. 근데 얘는 만약에 상대가 제거를 못할 경우 혹은 내가 필드에 이미 하수 많을 경우 2%막 무한 드로우를 보죠. 그 점은 상당히 높게 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또 정리가, 이교도 지도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특히 성기사라든지 주술사라든지 개체수 막 늘려놓고 이교도로 카드 막 터질 때까지 뽑아본 경험은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투기장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와 이교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구나 해서, 이거 어차피 사코스트면은 서리는 들어와 안 붙어 있잖아. 막 서리는 안 짓고 이교도 집으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량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교도가 그렇게 카드를 뽑을 확률이 높지가 않다는 건 누구나 아실 테고, 그렇게 카드를 뽑아야 된다는 거는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야. 이교도가 그렇게 막 들어가고 개지랄 할 정도면은 내가 필드에 그만큼 많이 냈다는 거죠. 약간 예외는 개풀 같은 거. 개풀 같은 거 약간 예고, 보편적으로는 이교도가 그렇게 드로우를 하려면은 내 필드의 하수를 엄청 많이 내야 돼. 근데 그렇게 많이 내고 또 정리를 내가 하죠. 적턴에 상대가 이교도 안 잡고 다른 하수 잡아줘서 드로우 주진 않잖아. 내 턴에 그렇게 정리를 할 정도라면은 내가 여유가 있다는 상황이 분명해요. 내가 필드에서 유리할 확률이 훨씬 높아. 80% 이상이야. 이교도가 그렇게 드로우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교도가 아니었어도 내가 사실 이겼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교도가 있으니까 더 안전하게 하는 거지. 어차피 내가 필드 앞서고 있으면은 혹시 이거 광역에 다 죽는다든지 교환 효율이 좀 손해보는데 내 거 받고 상대 거 박으면 서로 한 장 끊는데 나는 드로우하고 상대는 드로우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유리한 게임을 더 유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토큰류 잡혔을 때 같이 약간 올라가고, 예전 탑그레이더 리스트에서도 주술사랑 성기사는 조금 더 위에 갔다 왔죠. 주술사랑 성기사는.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교도로 아주 많은 드로우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교도가 쓰레기가 아니라 아까 말했죠. 하수 하나만 죽였어도 노음으로는 쓰인 거야. 그러니까 이교도를 진짜 잘 쓰는 사람은 이교도로 내가 10드로우 봤다, 12드로우 봤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어쩌다가 굳이 유리한 판에서 그렇게 된다니까. 아까 북녘골이랑 저 여교사 막 터진 것처럼 상대가 계속 못 죽였으면은 계속 그렇게 어쩌다가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교도를 진짜 잘 쓰는 사람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1드로와도 볼 수 있을 때 이교도 딱 필드 내면서 내 거 하나랑 상대 거 하나 딱 죽이면서 1드로 보는 거. 그게 진짜 이교도를 잘 쓰는 플레이야. 그거 이교도 아깝다고 나중에 내가 이교도 계속 핸드에 들고 있다가 더 큰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1드로 보고 2드로
이교도 뭐 4-2 공치면 너무 안 좋잖아.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교도 계속 핸드에 들고 있으면 끝까지 못 나가는 거야, 결국. 내가 필드를 잡은 상황에서는 이교도를 낼 것이고, 이교도 아깝다고 내가 필드 밀렸다고 안 내는 건데, 그러면은 다른 카드들이 결국 필드를 역전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역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최상급이고, 아, 나 튕겼어. 아, 그 멘션이 제가 게임 중에 이렇게 제가 방송 중에는 멘션 저한테 이렇게 말을 보내셔도 답장을 잘 못 드려요. 내가 다른 용무중으로 해놓거든. 그 다른 용무중으로 해놓는 이유는 그 좀 그 비방 용어를 어떤 분이 쓰시면은 그게 방송에 나오니까. 잘 보이나? 양옆이 좀 쓸데없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이걸 좀 줄일까? 이제 게임 할까? 요거 계속 얘기를 할까? 그다음 희귀 같은 경우에도 태양계제압이 썩은 유행 누더기 내가 이거 위에다 썩은 유행 누더기 태양계제압이 위에 넣었었는데 요거 이제 바꿨어요. 썩은 유행 누더기가 점점 죽일 게 없어졌어. 거미전차 같은 것도 그렇고 태양계제압이가 공이 무난하기 때문에 1턴 늦게 뜨는 거에 가치를 한다고 간주돼서 여기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황제 코브라랑 광기 화염술사 순서 바뀌었고 내가 광기 화염술사 위에 놨는데 어차피 랩터는 많아. 황제 코브라가 더 좋더라고요. 여기 좀 쓰레기 같았는데 조금 바뀌었고 자동 마력 제거기가 여기서 조금은 상렬해 있었는데 내가 그냥 학급으로 보내버렸고 이 투기장의 재앙이랑 비교해보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쓰레기 카드인 것 같아서 학급으로 갔어요. 같은 수준이다 이거지. 가제짠이 최하급에서 최고 존엄이 됐어. 최하급 최고 존엄이니까 뭐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니죠. 유령 들린 거미가 최상급 최하위였다가 내가 상급 최상위로 올렸고요. 원래 늑인 침투원이 상급 최위였으니까 늑인이랑 비교해보면은 뭐 유령이 낫죠. 단순히 생각해서 나는 늑인 냈는데 쟤는 유령 들린 거미 내면 늑인 그냥 계속 숨어있어야 돼. 뭐 그거 칠 수도 없고. 전쟁 골렘 보통에서 이제 중심이 된 거는 화산비룡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 화산비룡이 여기 있는 이유 중급 요거는 나름의 이제 제가 이유가 많은데 스톰윈드 기사는 일단 2호 돌진이 내가 빈필드에 낼 거면 개쓰레기예요. 타조가 훨씬 낫죠. 타조가 그냥 죽여버리잖아. 근데 4턴의 스톰윈드 기사라는 거는 4턴이면은 보통 상대 랩터가 하나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로 일단 끊으면서 필드를 따라갈 수 있는 역할이고 10턴 이후에 들어갈 때도 돌진으로 2점 필요할 때 활약을 하죠. 그러니까 스톰파이크 특공대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스톰핸드 기사는 항상 여기 있는 거고 밀림 표범은 이제 체력이 좀 안 좋지만 내가 원하는 거랑 교환을 할 수 있어서 심지어 거미전차랑 1대1로 교환할 수 있죠. 그래서 역시 유용한 카드고 후반 들어오시 역시 만약에 3턴에 못 나왔을 때 자기 코스트 놓쳤어도 10턴 이후에 밀림 표범 내고 상대 도발 없으면 명치 쳐서 내가 이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밀림 표범은 역시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아쉬운 거는 신성화에 너무 약해. 그러니까 밀림 표본의 잭 카운터 카드가 신성화. 근데 그거 외에는 거의 밀림 표본 카운터 카드는 없어요. 그래서 밀림 표본 욕 있는 거고 화산 비용이 욕 있는 이유는
얘가 3코스트나 2코스트나 1코스트 혹은 0코스트 이렇게 나가는 건 점점 힘들어지죠. 얘가 좀 성공한 경우가 4코스트예요. 그러니까 내 거 하나 죽이고 상대 거 하나 죽이고 내 턴에 그냥 박으면 얘가 4코로 바뀌잖아. 그리고 내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고대 양조사나 기르는 타조가 4코스트 5사예요. 그렇게 치면 5사보다 6사가 좋잖아. 그러니까 화산비룡은 평균 코스트가 내 생각엔 4코스트야. 근데 페이드에 하나도 없으면 심지어 뭐 6사밖에 안 되는 공채를 4턴에도 못 내죠. 그거는 얘 리스크인데 평균보다 가끔 이렇게 더 좀 교환을 더 많이 하면 3코나 2코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는 점도 고려해야죠. 조건이 그러니까 너무 안 좋지는 않다는 거지. 어쩌다가 3코 이하로 낼 때도 있고 평균은 4코스트나 5코스트로 나간다고 쳤을 때 640채니까 그렇게 치면은 양조사나 타조보다는 조금 낫다고 본 거죠. 용왕광전사는 별 차이 없을걸요. 여기 있어요. 비행기 아래. 근데 내 덱에 있다는 거지. 근데 아무튼 밀림 표범은 3턴에 확실히 나갈 수가 있고 얘가 빨리 나와도 보통 4턴에 나오는데 밀림 표범이 그냥 찢어버리죠. 둘이 같이 죽잖아. 둘이 같이 찢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교환율을 봤을 때 밀림 표범은 예전에도 양조사나 타조보다는 항상 우선적으로 픽을 하셨어야 됐고 지금도 화산비룡이랑 밀림 표범 나면 나라면 화산비룡보다 밀림 표범을 짓겠다 이거지. 그 아래가 이제 길블린 추적자. 얘는 이코스트 늑인침 두요원인데 상대가 유령 들린검이나 보호막 꼬마 로봇 같은 거 쓸 때는 되게 좋아요. 초반을 유용하게 넘길 수가 있는데 그 어차피 공격력이 2다 보니까 교환을 할 만한 게 잘 없다는 거지. 상대가 3코스트 하수만 내도 거의 그냥 숨어 있어야 돼요, 얘는. 그건 또 버프 줘야 되는데 버프 주면 없는 직업도 있고 내 덱에 항상 태양 성직자 2장씩 있는 것도 아니고 길블린을 아주 높게 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나는. 그 후반 드러시에도 이제 은신 활용해서 직공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늑인도 가능하죠. 2피 차이고. 그리고 1턴에 늑인은 나갈 수가 있는데 길블리는 타이밍이 겹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늑인은 타이밍이 안 겹쳐. 랩터들은 2코잖아. 근데 길블리는 초반에 은신 활용하겠다 해도 내 핸드에 2코스트 가서 하나만 더 있어도 뭐 그냥 뭐 먼저 내는지 찝기지 뭐 두 개 다 있다고 그렇게 동전이 있지 않는 한 코스트 겹쳐버려요. 근데 이제 늑대보다는 높게 평가가 되는 게 늑대는 2코 이거밖에 없으면 얘를 내야 되잖아. 근데 상대가 2, 3, 길블린 같은 거 내면 잡혀버리죠. 근데 길블린은 상대가 3, 3을 내도 그냥 숨어 있으면 된다는 거. 늑대는 물론 나중에 2턴 놓쳤을 때 내 하수들 공격력 올리는 게 되게 좋은데 그거 믿고 어차피 집기에는 2코스트라는 좀 한계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2코 왔으면 2코에 좀 안전하게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길블리는 늑대보다 위에 있는 거죠. 소리가 겹친다고? 다른 분들은 아 예. 주문 파괴자 유령 기사. 일단 유령 기사는 많이 강등이 됐어요. 스톰윈드 용사나 그 도중 오버고한테 그냥 나 죽여주세요고. 어차피 유령 기사를 사육 공채면 제압할 만한 주문이 이 게임에 거의 없거든요. 화영구 같은 거 변이나. 그러니까 어차피 원한 맺힌 대장장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령 기사는 결국 화작을 피한다. 그 정도가 제일 메리트고. 대부분 여기다가 주문을 하수로 잡으려고 하지 주문을 쓰는 경우가 없더라고. 예전에 내가 좀 측정을 잘못한 거죠. 원한 대장장이는 무기가 없어도 이 정도 가치는 되는 거고 유령기사는 한 이 정도 있는 거고 주문 파괴자가 이렇게 높은 거는 역시 벌목기나 헛사비를 무난하게 카운터 칠 수 있는 카드인 점. 그 다음에 호랑이 가치가 엄청 올랐습니다. 예전에 비해 잡을 게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사코에도 바이턱 트럭을 용혈종 마술사에 울부짖는 영혼이나 여교사 이런 것들 그냥 막 집잖아. 그 다음에 서린도 2개고 그래서 카운터 칠 카드들이 많아져서 호랑이의 가치가 엄청 올랐고 또 후반 드로시에 결국 내가 필드 다 잡아놨는데 호랑이 숨어 있어가지고 이거 직공 맞고 지는 경우도 있죠. 또 요거를 원래는 더 올릴까도 생각을 했어요. 더 올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몇몇 상황에서 아주 좋게 쓰이는 거지. 그 가령 서린을 얘가 때려잡았어도 AP 남은 거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직업이면 그냥 때려잡습니다.
그러니까 서린이 먼저 나갔고 얘가 한 턴 늦게 나오고 그 다음 턴에 이제 얘가 이제 공격할 수 있을 때 서린을 딱 끊는 건데 그 정도 치면 5코스트 하수의 메리트가 조금 적죠. 그러니까 용병보다 좋게 쓰이는 경우도 충분히 있지만은 용병은 아무튼 내가 늦게 나온 만큼 공채 값을 해주고 5호 공채면은 그래도 조금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전리품이나 늑인이나 유령 들린검이 이렇게 초반부터 안전하게 필드 도움 줄 수 있는 카드들보다는 낫게 칩니다. 그래도 격수를 땄어. 그래도 격수를 딱 이거는 사실 내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격수 아래야 될 수도 있고 주문 파괴자 유령기사 서인늑대 전쟁군주 주문 파괴자는 단순히 생각해서 서인늑대 전쟁군주에만 들어가도 이득입니다. 5코 560채는 한 개도 없나? 야, 한 개도 없어요. 주문 파괴자가 서인늑대 전쟁군주보다는 보통 위에 있어야 돼요. 1턴 일찍 나오고 서인늑대 전쟁군주는 버프를 못 받았을 경우에 4사죠. 1대1로 교환되죠. 얘가 1턴 먼저 나오는데 근데 버프를 보통 하나는 받아. 그러니까 한 5 정도 공채로 봐야 되는데 5나 66. 근데 문제는 상대가 전쟁군주를 아주 잘 내도 내가 주문 파괴자 핸드를 가지고 있으면 또 카운터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고려하면 주문 파괴자는 이 정도로 가치로는 칠만하고 유령기사는 그래서 서인늑대 전쟁군주보다는 보통 나은 것 같아. 서인늑대 전쟁군주가 하수 2개만 있어도 유령기사 그냥 밟아버리는데 하수 2개에 먼저 내가 선점했다는 거는 내가 충분히 유리하다는 상황이죠. 그렇지 못한 상황도 생각해야 되고 5코스트는 그러니까 필드 내가 밀렸을 때 어느 정도 따라가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폭탄 투척수 같이 그냥 하나 끊어버리자. 코도 얘는 내가 필드 밀리는 상황에서 진짜 노답이야. 그냥 사사로 나가. 그래서 유령기사는 서인늑대 전쟁군주 위, 그 주문파기는 서인늑대 전쟁군주보다 좋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얘네 둘의 순서를 바꾸는 건 가능해. 얘네 둘의 순서를 바꾸는 건 가능한데 일단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 아래가 바이턱 트로그 용혈 쪽 마술사인데 얘는 어차피 대부분 특능 없는 그냥 사모다 보니까 사실 이것들을 조금 얘네 위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도 나는 고민을 했어. 이거는 내 생각엔 제일 애매해 지금. 랩터 계열들이랑 사코스트 사모 계열이랑 누구 위에다가 가야 될지. 그러니까 용도 자체로 치면은 내 생각에는 랩터가 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코스타 수가 너무 많아. 픽을 하다 보면은 이코 없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해도 알아서 들어와요 결국 이코가. 그러니까 3위가 물론 베스트지만은 하다못해 2, 3을 집어도 3위랑 1대1로 교환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2코는 이번에 안 집어도 내 덱에 들어오는데 4코는 이번에 안 집었다가 내 덱에 4코가 거의 없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랩터 계열보다 올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늑대인간 그 다음에 초소연기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직업 카드들도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이제 제가 아마 토요일에 완성 예정인데 그거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방송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그 용의 쪽은 직원 많이 타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트로그가 위에 있잖아. 트로그나 용의 쪽이나 둘 다 그냥 4코스트 3으로 보셔야 돼. 도발 없는 센진. 센진은 여기 있죠. 도발이 있어서. 얘네들이 공격력 올라가거나 얘가 공격력 올라가거나 얘가 공채 올라가는 거는 진짜 어쩌다가야. 대부분의 경우 그냥 4코스 3호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다 온 거죠. 희귀 든 거에도 보면은 얘나 그냥 4코스 3홈이 있고 여기 있는 거지. 안두인 그 상대는 심지어 제이라. 내가 건기보다 아래 후회하게 두죠. 그 해내주지. 여교사.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제 기준이 아니라 사제 기준은 건기는 최상급으로 올라갑니다. 3코에 4-3으로 내거나 5코스트에 서린으로 내거나 능력 2개가 있죠. 와 이거 풋내기 들고 할까? 아 이러면 얘를 들고 갔으면 안 돼. 핸드에서 계속 놀아요 이런 풋내기는. 아니 풋내기는 안 좋은 카드예요. 내가 여기다 갖다 놨잖아. 아니 근데 용왕 거인이 아니라 용왕 광전사 있는데 이게 몬들이 있으면 안 돼. 용왕 광전사가 여기 있는데 요것들만 아니면은 다 나름 있을 이유가 있는 거야 이 덱은.
예, 풋내기는 그냥 성기사의 영능을 한번 쓰는 거죠. 진짜 딱 그거라니까. 성기사의 영능을 한번 쓰는 거야. 근데 나는 사제잖아. 성기사의 영능을 못 써. 얘는 1드로우를 하기 때문에 성기사의 영능인 겁니다. 성기사의 영능은 무한이고 얘는 자체로 카드 한 장 값인데 한 장 돌려봤죠. 그러니까 풋내기가 성기사의 영능이다라는 거는 투기장의 기본 정석이에요. 그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으셔야 돼. 망자를 불러주마. 와 이거 안녕이 뺏은 게 운빨이 큰 거 같은데. 안녕이로 어그로 끌고 지금 보막이 있잖아. 그 상대도 안녕을 핸드에 들고 있다는 건데 왜 안 냈지? 완료. 이러면은 권능 보호막을 안 써줘요. 이건 조금 내 특수케이스. 운명은 얘를 잡아야 결정됐다. 되는데 드워프는 아껴줘야 되고 그럼 얘를 낸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얘도 살고 싶으니까 여기다 영능 쓰겠죠. 아 그럼 풋내기 내자. 웅덩이는 얘한테 죽으면 손해니까. 아 근데 풋내기는 그러면 이제 얘 더해서 화작 잡아버리면은 요거 버프가 쓰레기인데 요거 내야겠어. 풋내기에 최3 올라가는 거는 너무 의미가 없어서 예 그냥 웅덩이랑 2랑 그니까 법사는 베스트가 2일로 3-3 치고 화작을 아니 저거를 치고 그치 얼음화살로 3-3을 잡는 거 그게 법사 베스트예요. 못 잡나? 못 잡나? 못 잡아 못 잡아. 안녕하세요. 이거 뭐 내 것도 별로 없으니까 이걸로 잡을 거고 그러면 1피 남으니까 요거까지 써줄 건데 아 그럼 이걸 먼저 쓰. 해가 무기라. 내 운명은 결정. 허사비는 먼저 잡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요거 특수 케이스라는 거죠. 얘는 공격력 3이고 얘는 체력 4였고 근데 그냥 잡을 수 있을 때 어차피 난 드워프 낼 거면은 영웅 미리 쳐놓지 말고 요거라도 벗겨놓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화작 더하면은 얘가 4-7이 돼버리고 화작 안 더하면은 안 잡히죠. 찌랄 게 있다고? 여기서 이제 내 운명은 결정됐다. 내 운명은 결정됐다. 여기선 좀 과감하게 하셔야 돼. 고마워요. 고맙다고. 해가 무기라. 근데 저게 아니라 화작을 저기다 놨어야지. 쟤 뭐하니? 예, 그럼 심폭이 결과적으로 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드워프는 생각을 못했어. 다친 사람 있나요? 내주지. 이거 여기다 불기둥 써도 내가 뭐 뺀 건 없는 거예요. 얘가 1드로 받고 얘가 1드로 받죠. 불기둥 여기다 쓰는 거는 얘 죽이는 거야. 그치? 핸드 봐도 여기 또 1드로 있고 리치왕을 위하여. 이제 괜히 저거 잡지 마시고 도발로 한번 간 봐야 되는데 아 같은 파이크로 잡으라고 요거 힐하고 그럼 화작하면 얘가 죽잖아요. 이건 어떨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벌목기 낼까? 더 치고 이동하면 다 죽는데. 일단 가통 파이크 할 거여도 1드로는 볼 거니까 이렇게 하고 아니 너는 왜 지각했니?
마토파이 갈게요. 저거 1코가 땡겨졌어. 지금 개체가 이렇게 많으면은 화작으로 4회 잡아도 필드가 같은 파이크를 내가 안 내려고 했던 거는 저거 하나면은 너무 적은 느낌. 지금 얘는 공격력 3짜리니까 힐 한 번만 해도 이 정도면 필드 여유 있죠. 그다음에 얘